네, 안녕하세요. 옹글 코치 이지연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오후 8시에 콘텐츠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SNS 퍼스널 브랜딩 비법이라는 책으로 콘텐츠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요 책이거든요. 네. 신태순 작가님의 책이고요. 네, 이 책으로 콘텐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프롤로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책을 썼는지 그 큰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프롤로그에 써 있는 문구입니다. 네. 나처럼 게으르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이 육아를 하면서도 충분히 잘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 네.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써 있는데요. 이 저자는 스스로를 거북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북이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일은 해야 되고, 하지만 자유로운 삶도 살고 싶고, 또 육아도 하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북이 같이 느린 사람이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게 바로 콘텐츠 해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콘텐츠 해킹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콘텐츠 해킹에 대해서 이 책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개념과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콘텐츠 해킹은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콘텐츠 마케팅과 그로스 해킹이라는 이 두 말을 합친 키워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콘텐츠 마케팅은 무엇이냐면 잠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고객과 소통하면서 그 내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방식. 그래서 아마 우리 1인 기업 대표님들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콘텐츠 형식이 여기 콘텐츠 마케팅에 해당되는 그런 콘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그로스 해킹이라고 나왔는데 요 말의 뜻은 그로스가 성장하는 인데 그 성장하는 방법을 해킹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는 적은 비용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네.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비용 절감을 하면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네.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고 요게 어떤 방식인지를 이제 책에 전체적으로 인제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해킹이라는 게 거북이가 앞에서 저자가 "나는 거북이다." 그랬는데 거북이가 토끼와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마법의 키워드라고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깃한 것 같아요. 책은 크게 6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음 하나씩 보기보다는 좀 중요한 포인트랑 그리고 저희가 적용할 점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요 책이고요. 나온 지 인제 좀 지났지만 네 여전히 좀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읽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직접 구매해서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콘텐츠 스터디 시간에는 책이 없어도 네 정리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듣기에는 네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1번 챕터이고요. 게을러도 돈 만들 수 있는 콘텐츠 기획법
여기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아, 임상문 대표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일 열심히 하고 계셔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네네. 어서 오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네. 콘텐츠로 돈 버는 세 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네. 어, 책의 문구인데요. 자신이 만드는 콘텐츠를 관심 있게 봐줄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SNS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게리 바이너척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콘텐츠로 성공을 하는 사람은 1%밖에 되지 않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먼저 내 콘텐츠를 봐줄 사람 혹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여기 세 가지 핵심 전략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에 나오는 건데요. 먼저, 콘텐츠인데 압도적인 콘텐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압도적인 콘텐츠란 무엇이냐면 저자는 8년 동안 그 콘텐츠를 쌓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글이든 영상, 책 등 모든 포함해서 내가 생산한 모든 것들을 콘텐츠로 말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7년 동안 쌓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 쌓인 콘텐츠를 압도적인 콘텐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지금 당장 한 달 혹은 인지 시작해서 반응이 없더라도 반응이 당연히 없고, 그리고 내가 계속 정보성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기 때문에 회의감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6개월, 그리고 여기 1년 지속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1년 동안 지속해서 만들면 그제서야 고객들이 신뢰를 하게 되고 나에 대해서 세 번 고민하게 될 거를 한 번만 고민하게 된다.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 전문 분야를 고객이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네, 쉽게 가공한 콘텐츠를 계속 발행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내 주제 분야, 내 주제 분야를 쓰는데 쉽게 쓰고 계속 발행한다. 네, 요 방식으로 해서 압도적인 콘텐츠를 쌓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꾸준히 지치지 않고 네, 이제 발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참여도 하고 같이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한 말이긴 한데 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네. 그래야 재미있게 하고 지치지 않고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나를 위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김미연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어, 만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지 않는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말뜻은 고객에게 어떤 정보와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데 어떤 내가 물건을 팔겠다 혹은 뭔가를 어떤 결과를 이루겠다라는 결과에만 집착을 하면 사업을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만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지 않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콘텐츠는 그 글 자체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떤 판매만을 있는 콘텐츠가 아니고 그 콘텐츠 자체가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일 때 사람들이 공유를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사람들이 궁금해졌을 때 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팅방이나 커뮤니티로 연결을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또 참여도 하고 있고 그렇게 이렇게 방식을 또 요즘엔 많이 이렇게 봤고 저희도 참여도 했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거지.' 해서 알고는 있지만 또 이게 또 잘하기가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요렇게 하라라고 책에 나오고 책에서 "성공한 사람은 모두 이 방식으로 성공했습니다."라고 아주 되게 단언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콘텐츠로 또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적인 것을 네 이렇게 알려줬고 요거를 일단은 '오래도록 지속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 요렇게 또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채팅창을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거의 두 번째 원 챕터에서 인제 두 번째 살펴볼 거는 그러면 저희가 콘텐츠를 꾸준히 정말 돌을 닦는 느낌으로 어떤 때는 재밌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돌을 닦는 느낌으로 또 쓰고 있는데요. 그럴 때 '내 글은 사람들이 왜 안 읽을까?' 네 고민될 때 6가지 체크해 볼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아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많이 읽을까?' 항상 그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에서 인제 6가지 체크 포인트를 요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1년은 꾸준히 쓰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저자가 7년 동안 콘텐츠를 쌓아왔다. 그리고 인제 6 개월 혹은 1 년은 계속해라. 이제 말하듯이 이분은 그 콘텐츠의 양을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년은 꾸준히 쓰기. 그래서 먼저 한두 달 열심히 써도 팬을 만들긴 어렵다. 그래서 1 년은 꾸준히 그 한 가지 주제로 글을 써야 진정한 팬을 만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쓰기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힘을 빼고 쓰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는 좀 편하게 쓴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편하게 쓴다는 거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거고 글에 대해서도 익숙해지고 내가 쓰려는 주제에 대해서도 어떤 이 생각하고 그 정보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쪼금 덜 힘들게 쓸 수 있다는 뜻인데 처음에는 그게 모두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글에 힘이 들어가서 읽기에 어려운 글이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힘을 빼는 방법은 무엇인가 했을 때 계속 쓰면서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지면 힘이 빠지는 순간이 온다. 올 때까지 계속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임성분 대표님 저희 콘텐츠 계속 쓰고 계시는데 쪼끔 익숙해진 상태로 쓰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힘이 아직 좀 들어간 상태인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익숙해지는 거죠? 책에서는 좀 덜 부담이 되고 어 이게 '내가 뭘 쓰지?' 해서 막히는 게 아니고 '아 그냥 이걸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상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됐어요. 아직 음. 멀었네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래요. 네. 이 상문 대표님 근데 그래도 되게 꾸준히도 쓰고 잘 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AI의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거 있어야죠. 글에 할 일이 몇 갠데요. 네. 당연히 네 활용해 가지고 쓰면 됩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힘 빼고 쓰는 것까진 아직은 안 돼서 네네. 계속 한번 네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모바일 사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보는 글은 그 PC랑 약간 다르고 글을 정독하지 않는 사용 태도 를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쵸. 그래서 스크롤을 해서 보기 때문에 이 글을 정독하는 게 아니고 페이지가 술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게 된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도 살펴봤는 전주에서도 살펴봤다시피 결론을 앞에 쓰고 이거는 동일하더라고요. 결론을 앞에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중요한 문장을 글의 처음에 가져와라. 네. 처음에 먼저 써라. 그리고 어 그 서론 부분을 봤을 때 '내가 이 글에서 과연 얻을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글의 초반을 읽어 봐라.' 요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모바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글의 간격을 많이 띄고 네 이렇게 중요한 문장을 앞에 쓴다. 네.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저도 적용을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조건 쉽게 쓰기예요. 요거는 그 왜 업계 용어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전문가들은 '에이 이걸 누가 다 모르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일반 다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 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쉽게 쓰기. 뭔가 이렇게 좀 해 보이려고 어려운 단어 쓰지 않기 요렇게 나오고요. 다섯 번째로는 소제목 사용하기예요. 그리고 소제목을 쓰면서 단락을 띄기이고 그 소제목을 쓸 때 그 단락의 핵심 키워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제목에는 키워드를 꼭 넣어라 요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소제목 쓸 때도 약간 무고하게 쓰기보다는 키워드를 넣어서 쓰기 요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네 마찬가지로 아까 쉽게 쓰기에서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소비자가 사용하는 단어로 쓰기예요. 그래서 책에서 예시로 나오는 거는 그 사업자 용어는 예를 들면 업계의 용어예요. 그래서 시계를 예로 들으면 남성 시계, 여성 시계, 유아 시계 뭐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는데 소비자 용어는 소비자가 검색하는 단어인데 소비자들은 남자 시계, 그리고 여자 시계, 아이 시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써야 되는 거는 자가 사용하는 단어가 뭘지를 생각하고 그걸 찾아서 써야 한다. 네.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6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고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하면 반드시 반응이 달라질 거다. 적용을 해 보자. 요렇게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염두를 하면서 '계속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원 챕터에서 살펴볼 거 세 번째예요. 음. 오래가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3 가지 조언이에요. 콘텐츠 저희가 앞에서도 그러면 그 책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가.' 했을 때 콘텐츠 자체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라고 이 책에서는 계속 말을 하는데요. 그 콘텐츠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게 돈을 지불할 정도로까지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글을 혹은 이 영상을 써서 당장 뭔가를 팔기 위한 콘텐츠를 만들다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저도 이제 강의 막 이렇게 많이 들어보고 또 찾아보면 보통 "콘텐츠 마케팅이다." 이렇게 하면 그 공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좀 어떤 때는 좀 '뻔하다. 또 저런 말을 하는구나.' 또 싶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장된 이제 스토리텔링 넣고 또 인제 구매 전환율 높이려고 인제 후킹 문구 되게 강한 후킹 문구 넣고 이제 그다음에 연결되는 이제 판매 페이지에서 막 후기 엄청 붙여 넣고 막 해서 판매 페이지 엄청 길게 만들고 인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 보다. 만드는 게
정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이 책에서는 콘텐츠 그 자체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그게 콘텐츠 마케팅이 아니고 콘텐츠 자체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하고 이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래가는, 그러니까 살아남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콘텐츠 제작자의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결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소제목이 혼이라고까지 나오더라고요. 소제목 용 그대로 쓴 건데요. 콘텐츠 제작자의 손과 혼이 느껴지는 콘텐츠, 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자의 혼과 톤을, 콘텐츠에 담기 위해서는 일상을 관찰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하면 일상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를 만들면 좀 더 진정성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억지로 짜낸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자연스럽지만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일상을 매일 기록하고 그 여기 기록하고가 여기 관찰 있죠. 일상을 관찰하고, 그러니까 일상을 기록하고 사색의 시간. 그래서 저희 뭐 1인 기업 할 때도 혼생 시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내가 발견한 거, 그리고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그 사색의 시간, 생각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으로 콘텐츠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기록 습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어, 생각한 것을 뭐 이제 사실 생각한 걸 바로 만들기에도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일상에서 내가 생각한 거를 한번 사색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모든 글을 다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거는 같은데요. 내가 사색하는 콘텐츠가 필요하면 요것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가는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그 콘텐츠를 생산하는 입장과 소비하는 입장의 포용해서 반대 입장을 서로 생각해 보기예요. 그래서 반대 입장을 경험해 보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콘텐츠를 계속 생산해온 입장에 있었. 네, 계속 만들어 왔어. 혹은 막 강의를 계속 했어. 어떤 콘텐츠를 계속 생산해 왔어. 그런 퍼센테이지가 시간이 더 많았다 하면 콘텐츠를 소비해보는 입장에도 가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배우기만 했다. 그러면 내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만 있었다 하면 생산하는 과정으로 가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균형을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른데 이런 균형을 맞춰가는 경험을 통해서 각자의 위치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산자일 때만 보이는 것과 또 소비자일 때 필요한 게 뭐 다른 것처럼 그 각각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 네. 그걸 발견하라고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신감과 겸손함을 다 담는 콘텐츠예요. 그래서 겸손함 요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좀 어려웠는데 어, 여기 책에 나오는 문구는 더운 날이 지나면 추운 날이 오고 그 책에 약간 돌을 닦는 듯한 느낌의 어떤 좀 마인드와 철학이 같이 이렇게 이 저자의 철학 이런 생각이 가치관이 같이 녹여져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문구는
더운 날이 지나면 추운 날이 오고, 추운 날이 지나면 더운 날이 오듯이 흔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만의 콘텐츠를 꾸준히 만든 사람은 어느 순간 열정과 냉정을 모두 콘텐츠에 담게 됩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감만 있는 콘텐츠는 제 생각에는 자기 자랑이나 어떤 자기 성과, 이런 것만 있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렇고, 겸손함을 담는 콘텐츠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패를 겪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그 겸손함만 있다는 게, 그러니까 또 오히려 나는 이거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이런 걸 잘한다고 얘기를 해도 되겠어라는 느낌의, 그러니까 남의 얘기만 쓰는 글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내 생각은 빠지고 남의 얘기만 있는 글도 약 겸손함을 가장한 약간의 오만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자신감만 있는 거 혹은 겸손함만 있는 거, 이 콘텐츠는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이제 10년 전부터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 왔고, 지금도 뭐 2, 3년 전에 쓴 콘텐츠로 문의도 오고 해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꾸준히 쌓아온 콘텐츠가 있어서 지금 어떤 회사를 가서 월급을 받지 않아도 먹고 사는 일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콘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책, 그리고 저희가 보고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 요렇게 책을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 콘텐츠 마케팅에서 말은 많이 듣는데 이 저자가 말하는 '왜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지표가 있대요. 또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이 기존에 했던 방식의 마케팅보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돈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광고 막 홍보비를 막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런 기존의 방식의 마케팅보다 62% 비용이 저렴하다. 예. 그래서 해야 한다.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으로 접근할 때 다른 광고 뭐 어떤 잡지 광고, 신문 뭐 이런 광고, 홍보 방식보다 내 고객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6배 높아. 네, 이게 이렇게 지표로 나와 있대요. 그래서 6배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은 지출 금액 대비 3배 많은 잠재 고객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마케팅을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저도 1인 기업가로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다 1인 기업가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이 중요하고 이것을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또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먼저 그 책에서 어, 게으르지만이라는 꼭 하는 거는, 이 저자가 처음에 자기는 그, 음, 거북이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는 일도 하지만 잘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육아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찾는 방법에서 이 콘텐츠 이라는 이 방식을 택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요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살펴본 거는 챕터 1에서 콘텐츠로 돈을 버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이고, 또 콘텐츠로 글을 썼는데 내 글이 읽혀지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왜 안 읽을까 고민이 될 때 6가지 체크할 포인트가 있다. 네, 이렇게 알려줬고요. 그다음에 이 책에서는 어떤 이렇게 를 알려준다든지 그런 책은 아니에요. 오래 살아남는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라가 주장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살아남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네, 그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챕터를 살펴볼게요. 그 두 번째 챕터는 이제 유튜브 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 한번 읽고 또 공부해 보고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신 것에서 또 실행할 거 한 가지 기억에 남으시는 거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만요.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공유 중지하고 음 네. 그럼 녹화를